송은재TV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릴 일이 생겼습니다. 기분 좋은 우편물이 조금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송은재TV 유튜브에 1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라고 해서 유튜브 회사에서 저한테 보내주는 선물입니다. 흔히 실버 버튼이라고 하죠. 이 실버 버튼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 10만 구독자 달성 축하를 한다라고 하는 이 유튜브의 CEO입니다. 수잔 보이치키로부터 축하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실버 버튼이 왔습니다. 송은재TV라고 이름을 써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정말 모든 게 100% 모든 게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제작을 지금 2000개가 넘었습니다. 처음 제작한 것부터 최근 제작한 것까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모두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바꿔봐라, 저렇게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11만을 넘었습니다. 11만 6천 명을 가고 있는데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고 나니까 정말 20만도 되고 싶고 뭐 30만도 되고 싶고 100만도 돼서 영향력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튜브는 정말 정보의 바다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고, 시사를 다룬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팩트에 충실한 것도 있고 아주 오락적인 것도 있고 모두 가능합니다. 모두 재미있으면 좋은 것이고 또 유익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고도 좀 뭐 어그로를 떤다라고 하죠. 뭐 때로는 좀 이렇게 쇼킹한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재밌게, 더 재밌게 좀 하면 시청률도 높아질 테고 구독자분들도 많이 찾아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보도 부분, 이 시사 부분에 있어서는 팩트 체크에 익숙해져 있고 교육받아 왔고 너무나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이 나경원 불출마 부분만 해도 나경원이 어제 밤 늦게까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 저는 당장 나경원과 직접 연결이 되지는 않더라도 나경원 측 옆에 있는 누군가와는 연결을 해서 가장 근접한 팩트를 제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제가 몸에 배어 있는 것이어서 정말 좀 쇼킹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그런 부분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좀 더 재밌게는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유튜브가 있는데 저처럼 좀 팩트 체크를 매번 하는, 좀 팩트에 치중하는 이런 시사 보도 유튜브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저도 뭐 재밌어야 한다라는 데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저도 정치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분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마라. 3분 이상 이야기를 하려면 재밌는 이야기를 꼭 한 가지를 넣어라. 그 다음 3분을 넘어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저 자신이 그걸 지켰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팩트에 충실하지만 좀 재밌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정말 이 실버 버튼은 정말 모든 게 여러분들의 덕분이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표해서 유튜브의 이 CEO입니다. 수잔 보이치키를 대신해서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많이 이렇게 재미있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시사 보도 유튜브인데 좀 합리적인 예측, 팩트 체크를 하는 선에서 조금 더 재미있는 유튜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나경원이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잡을 때만 해도 어제 오후에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면서 불출마를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캠프에서도 어제 마지막까지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나경원에게 넘긴 것이고 지난밤에 나경원이 혼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물러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경원이 뭐 뼈 있는 소리를 좀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무질서한 생명력도 필요하다. 정치에는. 또 지금의 정치 환경이 낯설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졌던 많은 비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낯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치에서 무질서한 생명력도 필요합니다. 무질서와 질서를 계속 오가면서 정치적 가능성, 정치적 상상력을 만들어내고 달성해 가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나경원의 소위 출마 부분이 거론이 됐을 때 저도 송원재 TV를 통해서 많이 다뤘고 또 많은 분으로부터 박수도 받았지만 많은 분으로부터 비난, 비판도 받았습니다. 또 제 송원재 TV에서 나가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나경원이 많이 엇박자를 냈습니다. 이 스텝이 꼬였습니다.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운이 없다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뭐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뭐 결정을 할 때마다 이게 좀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나경원이 이제 혼자서 마지막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 것인데 결국 지지율이 이렇게 빨리 떨어질 줄 놀랐던 거죠. 그 다음 지금 출마해도 전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지금 출마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서는 꼴이 됩니다. 자신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러면 당이 분열되는 모습으로 원하지 않지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었을 것이다. 또 나경원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오면서 또 나경원의 뭐 개인적인 이런 많은 것들이 논란이 되면 그것도 부담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척이 지는 이런 걸 나경원이 원하지도 않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누구보다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기현의 지지율이 저렇게까지 빠르게 올라올 줄 몰랐다. 거기에서 출마 타이밍을 또 놓쳤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서는 이런 장면들이 두 번에 걸쳐 연출이 됐습니다. 해임이 됐는데 거기에 대고 또 해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이 아니다. 이런 좀 부적절한 말을 해서 더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불출마 선언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 나가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옳았습니다. 참 힘들었을 겁니다.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외국 순방을 가고 난 뒤에라도 빨리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보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경원만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경원만한 매력 있는 정치인 드뭅니다. 총선에서 나경원 많이 부를 겁니다. 또 정치적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형태로든 나경원에 대한 재신임을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정치는 정말 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경원의 불출마로 누구에게 유리하냐? 김기현에게 유리하냐? 안철수에게 유리하냐? 이제 뭐 김기현과 안철수의 양강 대결이다. 안철수에게 유리할 것이다. 당장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결선 투표에 갔을 때 안철수가 김기현을 이긴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의 지지율이 상당 부분 김기현보다는 안철수로 향하지 않겠느냐 근거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나경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김기현은 존중한다,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의 단합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안철수는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김기현은 사실은 불출마했으면 생각했고 안철수는 출마를 계속 종용해 왔습니다. 1차 투표에서 끝내지 말고 결선 투표로 가자. 안철수의 전략입니다. 결선 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경원의 출마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뭐 반응입니다. 안철수는 안타깝다라고 했고 김기현은 환영한다, 뭐 경의를 표한답니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나경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결선 투표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차 투표에서 어느 쪽이든 결말이 날 것이다. 윤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무질서의 생명력도 소중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를 중심으로 여권이 똘똘 뭉치자, 질서 있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이 당원들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경원의 불출마로 굉장히 속상하신 나경원 지지자들도 있을 겁니다. 에이, 김기현보다는 소위 친윤들의 저 행태도 나쁘다. 그래서 안철수나 다른 유승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결선 투표로 가면 안철수가 이기는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당원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당원들과 상당히 많은 중도층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비판적으로 지지한다. 중도적 성향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100%로 치릅니다. 당원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갈 것이냐? 김기현 대세로 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번에는 질서정연하게 김기현 대세로 당원들이 힘을 몰아줄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로서는 자신의 말처럼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나경원의 지지율이 안철수보다는 김기현 쪽으로 많이 가는, 또 김기현 대세론에 힘이 실리는 이런 전체 분위기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구도 싸움입니다. 이제 양강 대결 구도로 굳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레이스를 펼쳐야 합니다. 본격적인 레이스입니다. 정책도 내놓아야 하고 비전도 내놓아야 하고 당원들 앞에서 토론회도 벌여야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게 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속 전당대회 레이스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중에 가장 큰 주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잘하고 있고 지지율도 오르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실어줘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 적폐청산, 또 각 분야에 있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갈 길을 잃고 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원들의 통찰력이 친윤 일부에 대한 사실은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라는 것도 있고 윤석열 정부가 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나경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나 주류가 있으면 비주류가 있어서 견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당원들의 생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제 김기현 대세로 이게 윤석열 정부를 조금 더 돕는 일이다. 안철수라고 해서 친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 공동정부고 연대 보증인이죠. 그런데 안철수, 김기현 이 구도에서 김기현 대세론이 좀 더 힘을 발휘할 것이다. 개인적인 정치 역량, 정치적인 포지션으로도 김기현은 그동안 굉장히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그런 태도를 취해왔고 안철수는 상대적으로 좀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해소를 할 수 있을지, 또 김기현은 수도권을 비롯해서 중도로의 확장 이런 부분에 얼마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구도는 김기현, 안철수 구도로 굳어졌고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김기현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당원들의 힘을 얻고 김기현 대세론을 굳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참 이 실버 버튼 10만이 달성이 됐습니다. 100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반기는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위해서라도 또 저를 위해서라도 100만이 돼서 송은재 TV가 좀 더 영향력이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그로도 가끔은 떨으려고 해보겠습니다. 좀 더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가짜 뉴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게 비합리적이다. 이 가짜 뉴스나 좀 비합리적인 예측, 분석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색다르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걸 알면서도 제가 모르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알고 쓰는 팩트가 아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건 그건 참 저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대로 두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 우파의 관점에서 팩트에 충실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시사를 분석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많이 들어서 방송에 반영을 하는 그런 송은재 TV가 되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